자, 와우 메디컬 114 3부 이 시간에 알아볼 질환은 뭐죠? 네, 사실 요즘 낮에는 정말 덥고요. 네. 또 저녁이나 아침에는 약간 조금 시원할 정도로 쌀쌀한 네네. 그런 기온이 있죠. 이렇게 예. 환절기가 되면 가장 약이 되는 질환이 바로 호흡기 질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기 네. 질환으로 병원을 지금 사실 온이월인데도 불구하고 찾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대인의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야기시키는 것들 중에 가장 요즘에 그 관심을 갖고 또 옛날에 관심 못 가졌던 분야가 말하자면 폐질환이에요. 아. 폐가 알레르기, 그 피부염도 일으키고 그렇죠. 아토피도 일으키고 천식, 비염 이런 것들도 다 폐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현대의학은 현재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알레르기성 비염의 한의학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네. 평강한의원의 서효석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저희 와우 메디컬 114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 네.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6769-0114, 66769-0114,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www.wowtv.co.kr에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네.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요. 여러분 그 전화기만 한 대 있으면은요. 네. 여러분의 모든 종합적인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이 시간에 전화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입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아까 이제 오프닝 멘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인들이 이 폐질환, 이 공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정말 자연 속에 있는 그대로 우리 인간도 자연인데 들이마셔서 폐에서 뭔가를 걸러서 피부로 뭔가를 그 나쁜 물질을 쏟아내야 되는데요. 예. 자, 그런 환절기가 되면서 그런 폐가 더 고통받던 폐가 더 약해지면서 환절기 네. 비염이라든가 일반 비염이라든가 아토피 비염 이런 것도 많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환자가 많아지는 이 환절기 때 폐와 연관된 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예. 이제 폐 기능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면역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예. 이때 이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역시 감기죠. 아하. 네. 예, 감기가 와서 일주일 내에 그냥 도로 원상이 회복이 되면 그저 감기인데 네. 네. 이 감기가 이제 길어져서 어허. 열흘을 넘긴다 하면 이제 일종의 감기의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예. 그 감기의 뿌리가 내린 모습이 바로 비염이죠. 아. 네. 예, 뿌리가 난 감기가 비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참 쉽게 설명해 예. 주시네요. 예. 감기가 왔다가 일주일만 있다가 가면 얘가 뿌리를 못 내렸는데 열흘이 되면 뿌리를 내갖고 뿌리를 박았어요. 이게 바로 비염이고 네. 뭐 천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예, 비염의 단계가 또 한참 지속되다 보면 이제는 감기는 뿌리를 내렸지만 비염은 이제 꼬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네. 꼬리가 축농증 네. 1번, 두 번째 꼬리는 이제 중이염이라고 하죠. 예. 세 번째는 결막염에 해당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비염에 합병되어서 예. 쉽게 찾아오는 유명한 병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꼬리도 나고 뿔도 나고 이빨도 나고 다 나왔네요. 아, 정말 그러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비염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특히 요즘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의 한 15%가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네.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보다 더 많은 걸로 추산해야 합니다. 예. 사실 네. 또 제가 그 15% 안에 또 들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릴 때 감기가 네. 들어와서 뿌리를 내갖고 꼬리까지 지금 이렇게 딱 아, 꼬리를 흔들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좀 네. 꼬리를 흔들고 딱 뿌리를 네. 뽑아야 된다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고. 자, 그러면요. 흔히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이게 알레르기 하면 옛날 그리스 말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찾아봤더니 I don't know. 잘 모르겠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게 이제 그 독일인은 각 나라 돌아다니는 말이 조금씩 변형이 돼서 아토피, 알러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됐대요. 그건 이제 그래서 면역 질환인데 이 비염도 면역 질환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비염의 종류들이 또 많이 나와 있죠?
비염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네. 알레르기 방금 말씀하신 알레르기 질환 말고도 뭐 혈관 운동성 비염 또는 감염성 비염 예. 네. 뭐 기타 이제 그 구조에 의한 네. 코에 뭐 비중격 만곡이라든지 네. 등등에 의한 또 비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네. 치료는 공통이라는 거죠. 우리 한의학에서 예. 이 치료는 공통으로 목을 지키는 면역기관인 편도가 튼튼해질 때 이 네. 비염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목을 지키는 또 지킴이가 편도군요. 네. 어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목을 지키는 편도다. 그러니까 목감기나 이 비염, 목하고 코는 다 한 다 통속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한 통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한 통에 있으니까 한 통속. 맞죠? 네. 네. 그 목이야말로 세균의 침투가 가장 빈번한 곳이에요. 네. 음식물에 숨어서 들어오고 또는 호흡에 따라서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몸은 아주 좋은 자손 만대의 먹거리인데 예. 네. 침투하는 가장 쉬운 길이 바로 목을 네. 통해서 숨길이나 식도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일종의 성문과 같은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지키는 또 수문장이 바로 편도다. 네. 이리 이해하시면 쉽죠. 그렇군요. 고구려 때 보면 예. 안시성이 외체 침입을 가장 많이 받는 그 통로라 그래가지고 네. 안시성인 그 고구려를 지키는 지킴이다. 아. 바로 편도가 안시성이다. 이렇게 또 알면 편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코를 많이 풀거나 킁킁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비염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말고도 다른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예, 있거든요. 폭은 없죠. 예. 우선 기본적으로는 콧물 재채기, 코 네. 막힘, 코 넘어감, 코 가려움증, 네. 기침, 가래, 뭐 코피, 코딱지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예. 이 폭넓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또 그래서 또 밤에 좀 잠을 못 자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좀 수면 장애까지도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비염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 천식으로 가는 대목에서 흔하게 예. 보이는 거예요. 아, 예. 이제 비염은 보통 아침에 심하고 네. 이제 천식은 이제 저녁에 심하는 아. 거예요. 예. 저녁에 병증이 보이면 네. 그거는 이제 천식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 보통 감기나 축농증하고요, 알레르기성 비염하고요. 예. 이제 사실 뭐 같은 종류인 것 같은데 예.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가지고 네. 이게 뭐 이건지 저건지 혼란스러워서 감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감별이 같습니다. 기본이 비염에서 출발한 합병증들이기 때문에 네. 비염의 그 기본 증상에다가 예. 축농증이라는 것은 부비동에 가서 이제 세균이 환원되어서 염증이 생기는 농이 거죠. 찬 거죠. 예. 농을 저축했다. 예. 축농이죠. 네. 따라서 이 축농을 고치는 방법은 비염을 고치는 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 비염이 사라질 때에 이 농이 저절로 아하. 저절로 흘러나와서 예. 비염의 치료가 끝나면 축농도 함께 아. 치료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인체는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과 감기 증상, 축농증 증상을 한번 좀 화면을 보시면서 선생님 네, 설명해 하나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알레르기성 비염 비염의 증상입니다. 증상입니다. 네. 네. 화면. 자, 예, 먼저 예, 예, 첫 번째 증상이 예, 맑은 콧물이 콧물이 특징이죠. 이제 코가 막히고 또 발작적으로 재채기를 한다. 네. 또는 이제 코 분비물이 처음에는 묽고 양이 많으며 색깔이 없으나 이제 나중에 조금씩 진해지는 그런 모습. 눈이나 입천장이 가렵고 결막염의 증상. 그런데 이제 특징은 뭐 전염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예. 예. 네. 자,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감기 증상입니다. 뭐 감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죠. 근데 콧물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기와 비염이 근본적으로는 증상이 같습니다만은 이제 오랫동안 환절기 내내 지속하거나 1년 내내 지속하면은 그 감기가 그때 그게 이제 비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이때 이제 노릇으로만 어떤 그 가래나 분비물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축농증이 있음을 그 짐작하게 하는 네, 거죠. 축농증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코가 잘 막히고 목 뒤로 코가 넘어가고 이제 고름이 섞여 있는 누런 콧물이 축농증의 네. 증상이죠. 네.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과 그다음에 감기, 축농증. 네, 약간씩의 맞죠. 좀 그 콧물 그 차이가 있네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예, 예. 다 형제지간 같아 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제가 꼬리라는 이름을 붙여봤죠. 꼬리. 예. 몸통을 뽑을 때 꼬리는 따라 나간다. 그렇죠. 뿌리를 뽑아버리면 다 뽑아버린 거고. 그 대신 몸통을 놔두고 꼬리를 자르면 근본적인 치료는 꼬리는 없다. 또 자라니까. 아, 예, 또 다시 자르게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특히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발생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이제 폐 기능이 허약해서 내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내 면역 체계가 이 대수롭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 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하. 그 알레르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꽃가루라든지 네.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보통 사람에 있어서는 대수롭지 않은 물질이기 때문에 예. 반응하지 않지만 이 면역 체계가 식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네. 이것이 해로운 것이라고 잘못 오판을 해가지고 아. 이 난리 법석을 떠는 거죠. 네. 과민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예. 알레르기입니다. 혹시 유전적인 요인도 좀 들어가나요? 가족력이 최우선이죠. 네. 예컨대 부모가 다 저기라면은 알러지 체질이라면은 자녀들도 80% 이상의 그 확률을 가지고 있고 예. 부모 중에 한 분이 이 알러지라면 약 50%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가족력이 가장 우선하는 거죠. 예. 제가 네.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봄만 되면 꽃가루 하얀 거 날아다닐 때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면 눈도 펄개지고 코도 뭐 그냥 재채기하고 아주 힘들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네. 그때 항히스타민제를 좀 먹으면서 참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이 검사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네.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우선 첫째 제일의 그 참고사항들은 역시 환자 본인의 문진이죠. 들을 문자입니다. 네. 환자 네. 본인의 호소. 예. 어떻게 아프다. 그 네. 문진이 이제 그 첫째의 요소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묻기도 하고, 네. 또 결국에는 이제 진맥이라고 하죠. 네. 네. 예, 이 촉진으로서. 어디가 안 좋은지 또 예, 확인하고요. 폐에 열이 있는지, 네. 없는지, 네. 그런 이제 진맥도, 최종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예. 거죠. 선생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네. 그냥 한의학, 의학 건강 시간이 아니라 또 철학 시간 같아요. 철학과 네. 한학, 뭐 붙여야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좀 병원에 가기 전에 예, 혹시 예. 내가 비염인지 아닌지 이렇게 혼자 스스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네. 우선 증세로 보시는 게 제일 네. 좋죠. 예.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넘어감, 도표가 나오네요. 예. 네. 예, 감기에 자주 걸린다라든지 뭐 이런 체크리스트에 적어도 5개 이상이 해당되면은 일단 비염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 또 지하철과 백화점 공사 현장 같은 이제 공기가 탁한 곳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재채기가 좀 심해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또 눈밑이 검푸르게 그늘져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저한테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큰일 났네. 예. 이거. 큰일 났네. 그 아드님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 자. 이제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 중에서 맞아, 조금- 그러시죠. 네. 뭐 자꾸 잊어먹고 다니고 지난주에도 지갑 백도 잊어먹고 다니고. 그거는 제가 잊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하나하나를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이렇다면은 내가 비염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 가까운 전문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고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그 알레르기성 비염, 한방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다스린다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다스리냐. 예, 뿌리를 예. 뽑느냐. 네. 예, 예. 한방의 근본적인 치료의 목적은 뿌리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잘 살펴가지고, 예. 자, 어떻게 되는지요?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 대비하는 것은 역시 감기부터 막아버리는 거죠. 아. 예, 감기가 비염을 불러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 근본에 폐 기능의 활성화가 있고 네.
폐 기능이 활발해질 때 그 목을 지키는 면역 기관인 편도가 튼튼해지고 예. 편도는 내 몸 최대의 임파선이기 때문에 예. 이 편도가 튼튼해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내 몸 전체의 임파계에 미치는 예. 그 영향이 이 최대 임파선이 튼튼해질 때 예. 대단히 좋은 영향이 예, 찾아와서 약재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어떤 약재들이 들어가죠? 이제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네. 이제 그런 약재들이 예. 지금 소개되고 있네요. 네. 예. 그래서 평강탕을 네, 이렇게 평강탕의 약재들. 예. 예. 자, 그래요.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제 아까 제가 고구려 안지성 얘기를 했는데 예. 네. 어떤 적이 침입을 하더라도 예. 오라키가 침입을 하더라도 그 안지성의 군대를 항상 건강하게 그쵸, 튼튼하게 내실을 잘 다져놓으면. 훈련을 잘 시켜놓고 졸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놓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데 그게 바로 안지성의 폐의 기능이다. 폐의 그 군사가 튼튼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사스에 고쳐낼 수 있는 겁니다. 내 몸 내가 고친다. 예. 네, 아까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험생을 둔 이제 어머님이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비염이 있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네. 학습 장애까지 오기 때문에 예. 많은 이제 유발되는 증상들이 있는 것 증상들이요. 같아요. 예.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도 약간 비염이 있는데 얼굴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굴에 어떻습니까? 예. 기형이 오죠. 코가 막히니까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네. 입을 벌리고 자다 보면은 이제 얼굴에 변형까지 초래하는 거죠. 네. 예. 네. 그 다음에 그 집중력 저하라든가 기억력 감퇴. 그 다음에 성장 저하도 올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예. 보통 우리가 비염이나 천식 또는 아토피를 치료하다 보면 이 병을 고치고 나면 희한하게도 키가 쑥쑥 자랍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비염, 천식, 아토피는 성장을 장애하는 예, 원인이 성장의 될수 있다. 성장을 방해하는 예. 장애의 원인이 된다. 아, 네. 예. 아무래도 조금 이제 숙면을 취하다 보면은 이제 키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숙면을 취하도록 성장 우선 이제 호르몬이 또 그렇죠. 나오잖아요. 비염을 예. 고치는 게 근데 이제 그 필요하다. 부분과 예. 아울러서 좀 틀리죠? 우리가 예. 성장 쪽에서 흔하게 말하는 것은 감기를 한번 걸리면 성장이 2주가 멈춘다라는 아, 그 성장의 그렇습니까? 예. 그 얘기가 학설이 있고 예. 거기 못지않게 비염은 365일 코감기의 모습이므로 더더욱 감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감기만큼 타격을 주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더 한의학에서는 폐는 신장의 어미장부라고 불러요. 네. 따라서 이 폐가 좋아지면 멀지 않아 아들장부인 신장이 좋아지게 되는데 네. 신장이 우리 몸속에서 뼈를 주관하게 됩니다. 예. 신주골. 신장은 뼈의 발육과 네. 성장을 촉진한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감기를 막는 거, 비염을 고치는 거, 네. 또는 그 신주골, 예.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 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못다 큰 키를 찾아내는 숨은 예. 키를 찾는다. 네. 이런 그 변화를 보게 예,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너무 개인적으로 잠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저희 아이가 이제 3살이고 늘 감기를 달고 살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세인 이런 어린 아이들도 혹시 한약을 복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러면 이제 한약이라고 다 검고 쓰고 탁한 약이 아니고 네. 마치 보리차처럼 예. 그냥 맑고 깨끗해서 쓴맛이 없이 예.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그 정류 탕약이 요새 그 새롭게 유행하고 네.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서 그 옛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주 편안하고 좋게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아이들의 아토피를 6개월씩 이렇게 먹게 하려면 예. 그야말로 놀랍게 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아무래도 조금 빨리 치료하는 게 좀 더 낫겠죠? 네. 빠를수록 좋죠, 병이야. 예. 아, 예. 아니, 그 참 오늘 설명이요. 예. 폐라는 장기의 그 부하 직원이라 했나요? 그 아들이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아들 장부. 아들 장부. 예. 폐의 아들은 신장이고 신장의 아들은 간장이고. 간장이고. 예. 예.
아니, 족보가 딱 나오네. 족보가 나오는데. 네. 걔는 또 여러 또 다른 걸 또 관리하겠어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팬은 얘네들을 관리하는데 얘네도 또 키도 또 관리하고. 예, 예. 아, 그래서 당장 뭐. 어떻게 보면 인체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예. 걔네들도 족보가 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제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알레르기성 또 비염이 있고 또 요즘 특히 아토피 때문에 또 많이들 고민을 하다 보니까 먹을거리에 많이 좀 신경을 써요. 예. 예. 또 많은 또 주부님들께서도 먹을거리, 우리 아이들을 위한 먹을거리 신경 쓰는데 자, 와우 메디컬 114 3부 이 시간에 알아볼 질환은 뭐죠? 네, 사실 요즘 낮에는 정말 덥고요. 네. 또 저녁이나 아침에는 약간 조금 시원할 정도로 쌀쌀한 네네. 그런 기온이 있죠. 이렇게 예. 환절기가 되면은 가장 야기되는 질환이 바로 호흡기 질환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호흡기 네. 질환으로 병원을 지금 사실 온이월인데도 불구하고 찾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대인의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야기시키는 것들 중에 가장 요즘에 그 관심을 갖고 또 옛날에 관심 못 가졌던 분야가 많아지는 폐질환이래요. 아. 폐가 알레르기, 그 피부염도 일으키고 그렇죠. 아토피도 일으키고 천식, 비염 이런 것들도 다 폐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현대의학은 현재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알레르기성 비염의 한의학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네. 평강한의원의 서효석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저희 와우 메디컬 114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6769-0114, 66769-0114,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www.wowtv.co.kr에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네.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여러분 그 전화기만 한 대 있으면은요. 네. 여러분의 모든 종합적인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이 시간에 전화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입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아까 이제 오프닝 멘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인들이 이 폐질환, 공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정말 자연 속에 있는 그대로 우리 인간도 자연인데 들이마셔서 폐에서 뭔가를 걸러서 피부로 뭔가를 그 나쁜 물질을 쏟아내야 되는데요. 예. 자, 그런 환절기가 되면서 그런 폐가 더 고통받던 폐가 더 약해지면서 환절기 네. 비염이라든가 일반 비염이라든가 아토피염 이런 것도 많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환자가 많아지는 이 환절기 때 폐와 연관된 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예. 이제 폐 기능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면역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예. 이때 이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역시 감기죠. 아하. 네. 네, 감기가 와서 일주일 내에 그냥 도로 원상이 회복이 되면 그저 감기인데 네. 네. 이 감기가 이제 길어져서 어허. 열흘을 넘긴다 하면 이제 일종의 감기의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예. 그 감기의 뿌리가 내린 모습이 바로 비염이죠. 아. 네. 네, 뿌리가 난 감기가 비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참 쉽게 설명해 예. 주시네요. 예. 감기가 왔다가 일주일만 있다가 가면 얘가 뿌리를 못 내렸는데 열흘이 되면 뿌리를 내갖고 뿌리를 박았어요. 이게 바로 비염이고 네. 뭐 천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예, 비염의 단계가 또 한참 지속되다 보면 이제는 감기는 뿌리를 내렸지만 비염은 이제 꼬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네. 꼬리가 축농증 네. 1번, 두 번째 꼬리는 이제 중이염이라고 하죠. 예. 세 번째는 결막염에 해당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비염에 합병되어서 예. 쉽게 찾아오는 유명한 병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꼬리도 나고 뿔도 나고 이빨도 나고 다 아, 나왔네요. 근데 정말 그러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비염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특히 요즘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의 한 15%가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네.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보다 더 많은 걸로 추산해야 합니다. 예. 사실 네. 또 제가 그 15% 안에 또 들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릴 때 감기가 네. 들어와서 뿌리를 내갖고 꼬리까지 지금 이렇게 딱 아, 꼬리를 흔들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좀 네. 꼬리를 흔들고 다 뿌리를 네. 뽑아야 된다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고. 자, 그러면요. 흔히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이제 알레르기 하면 옛날 그리스 말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찾아봤더니 I don't know. 잘 모르겠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게 이제 그 독일인은 각 나라 돌아다니는 말이 조금씩 변형이 돼서 아토피, 알러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됐대요. 그건 이제 그래서 면역 질환인데 이 비염도 면역 질환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비염의 종류들이 또 많이 나와 있죠. 비염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네. 알레르기, 방금 말씀하신 알레르기 질환 말고도 뭐 혈관 운동성 비염 또는 감염성 비염, 예. 네. 뭐 기타 이제 그 구조에 의한 네. 코에 뭐 비중격 만곡이라든지 네. 등등에 의한 또 비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네. 치료는 공통이라는 거죠. 우리 한의학에서 예. 이 치료는 공통으로 목을 지키는 면역기관인 편도가 튼튼해질 때 이 네. 비염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목을 지키는 또 지킴이가 편도군요. 네. 어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목을 지키는 편도다. 그러니까 목감기나 이 비염, 목하고 코는 한 다 통속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한 통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한 통에 있으니까 한 통속. 맞죠? 네. 네. 그 목이야말로 세균의 침투가 가장 빈번한 곳이에요. 네. 음식물에 숨어서 들어오고 또는 호흡에 따라서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몸은 아주 좋은 자손만대의 먹거리인데 예. 네. 침투하는 가장 쉬운 길이 바로 목을 네. 통해서 숨길이나 식도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일종의 성문과 같은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지키는 또 수문장이 바로 편도다. 네. 이리 이해하시면 쉽죠. 그렇군요. 고구려 때 보면 예. 안지성이 외체 침입을 가장 많이 받는 거 통로라 그래가지고 네. 안지성인 그 고구려를 지키는 지킴이다. 아. 바로 편도가 안지성이다. 이렇게 또 알면 편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코를 많이 풀거나 킁킁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비염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말고도 다른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예, 경우가 폭은 있거든요. 없죠. 예. 우선 기본적으로는 콧물 재채기, 코 네. 막힘, 코 넘어감, 코 가려움증, 네. 기침, 가래, 뭐 코피, 코딱지도 포함이 됩니다만 예. 이 폭넓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또 그래서 또 밤에 좀 잠을 못 자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좀 수면 장애까지도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비염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 천식으로 가는 대목에서 흔하게 예. 보이는 거예요. 아. 예. 이제 비염은 보통 아침에 심하고 네. 이제 천식은 이제 저녁에 심한 거. 예. 그 저녁에 병증이 보이면 네. 그거는 이제 천식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보통 감기나 축농증하고요, 알레르기성 비염하고요, 예. 이제 사실 뭐 같은 종류인 것 같은데, 예.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가지고, 네. 이게 뭐 이건지 저건지 혼란스러워서 감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감별이 같습니다. 기본이 비염에서 출발한 합병증들이기 때문에 네. 비염의 기본 증상에다가 예. 축농증이라는 것은 부비동에 가서 이제 세균이 염증이 환원되어서 생기는 농이 거죠. 찬 거죠. 예. 농을 저축했다. 예. 축농이죠. 네. 따라서 이 축농을 고치는 방법은 비염을 고치는 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 비염이 사라질 때에 이 농이 저절로 아하. 저절로 흘러나와서 예. 비염의 치료가 끝나면 축농도 함께 아. 치료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인체는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과 감기 증상, 축농증 증상을 한번 좀 화면을 보시면서 선생님 네, 설명해 하나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알레르기성 비염 비염의 증상입니다. 증상입니다. 네. 네. 화면. 자, 예, 예, 먼저 예, 예, 첫 번째 증상이 예, 맑은 콧물이 콧물이 특징이죠. 이제 코가 막히고 또 발작적으로 재채기를 한다. 네. 또는 이제 코 분비물이 처음에는 묽고 양이 많으며 색깔이 없으나 이제 나중에 조금씩 진해지는 그런 모습. 눈이나 입천장이 가렵고 결막염의 증상. 그런데 이제 특징은 뭐 전염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예. 예. 네. 자,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감기 증상입니다. 뭐 감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죠. 근데 콧물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감기와 비염이 근본적으로는 증상이 같습니다만은
이제 오랫동안 환절기 내내 지속하거나 1년 내내 지속하면은 그 감기가 그때 그게 이제 비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이때 이제 노릇스름한 어떤 그 가래나 분비물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축농증이 있음을 그 짐작하게 하는 네, 거죠. 축농증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코가 잘 막히고 목 뒤로 코가 넘어가고 이제 고름이 섞여 있는 누런 콧물이 축농증의 네. 증상이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과 그다음에 감기, 축농증 네, 약간씩의 좀 살펴봤죠. 그 콧물 그 차이가 미세한 있네요. 차이가 있는데 예. 다 형제지간 같아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꼬리라는 이름을 붙여봤죠. 네. 예. 몸통을 뽑을 때 꼬리는 따라 나간다. 그렇죠. 뿌리를 뽑아버리면 다 뽑아버린 거고. 그 대신 몸통을 놔두고 꼬리를 자르면 근본적인 치료는 꼬리를 없다. 또 자라니까. 아, 예, 또 다시 자르게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특히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발생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이제 폐 기능이 허약해서 내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내 면역 체계가 이 대수롭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 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하. 그 알레르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꽃가루라든지 네.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보통 사람에 있어서는 대수롭지 않은 물질이기 때문에 예. 반응하지 않지만 이 면역 체계가 식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네. 이것이 해로운 것이라고 잘못 오판을 해가지고 이 난리 법석을 떠는 거죠. 네. 과민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알레르기입니다. 예. 예. 혹시 유전적인 요인도 좀 들어가나요? 가족력이 최우선이죠. 네. 예컨대 부모가 다 저기라면은 알러지 체질이라면은 자녀들도 80% 이상의 그 확률을 가지고 있고 예. 부모 중에 한 분이 이 알러지라면 약 50%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가족력이 가장 우선하는 거죠. 예. 저게 제가 좀,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봄만 되면 꽃가루 하얀 거 날아다닐 때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면 눈도 펄개지고 코도 뭐 그냥 재채기하고 아주 힘들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네. 그때 항히스타민제를 좀 먹으면서 참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이 검사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네.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우선 첫째 제일의 그 참고사항들은 역시 환자 본인의 문진이죠. 들을 문자입니다. 네. 환자 네. 본인의 호소. 예. 어떻게 아프다. 그 네. 문진이 이제 그 첫째의 요소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묻기도 하고, 네. 또 결국에는 이제 진맥이라고 하죠. 네. 네. 이 촉진으로서. 어디가 안 좋은지 또 예, 확인하고요. 폐에 열이 있는지, 네. 없는지, 네. 그런 이제 진맥도, 최종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예. 거죠. 선생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네. 그냥 한의학, 의학 건강 시간이 아니라 또 철학 시간 같아요. 철학과 네. 한학, 뭐 붙여야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좀 병원에 가기 전에 예, 혹시 예. 내가 비염인지 아닌지 이렇게 혼자 스스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우선 증세로 보시는 게 제일 네. 좋죠. 예.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코 넘어감, 도표가 나오네요. 예. 네. 예, 감기에 자주 걸린다라든지, 뭐, 이런, 체크리스트에 적어도 5개 이상이 해당되면은 일단 비염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 또 지하철과 백화점 공사 현장 같은 이제 공기가 탁한 곳에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재채기가 좀 심해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또 눈밑이 검푸르게 그늘져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저한테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큰일 났네. 예. 큰일 났네. 그 아드님이 저 걱정이 예, 되더라고요. 예. 자, 여기 자. 이제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 이 중에서 맞아, 조금- 그러죠. 네. 뭐, 자꾸 잊어먹고 다니고. 지난주에도 지갑, 백도 잊어먹고 다니고. 아, 그거는 제가 잊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하나하나를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이렇다면은 내가 비염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 가까운 전문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고요. 네. 자, 그러면요, 선생님, 그 알레르기성 비염, 한방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다스린다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다스리냐. 예, 뿌리를 예. 뽑느냐. 네. 예, 예. 한방의 근본적인 치료의 목적은 뿌리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잘 살펴가지고, 예. 자, 어떻게 되는지요?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 대비하는 것은 역시 감기부터 막아버리는 거죠. 예, 감기가 비염을 불러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 근본에 폐 기능의 활성화가 있고 네. 폐 기능이 활발해질 때 그 목을 지키는 면역 기관인 편도가 튼튼해지고 예. 편도는 내 몸 최대의 임파선이기 때문에 예. 이 편도가 튼튼해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내 몸 전체의 임파계에 미치는 예. 그 영향이 이 최대 임파선이 튼튼해질 때 예. 대단히 좋은 영향이 예, 찾아와서 약재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어떤 약재들이 들어가죠? 이제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네. 이제 그런 약재들이 예. 지금 소개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평강탕을 네, 이렇게 복용을 평강탕의 약재들. 예. 예. 자, 그래요.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제 아까 제가 고구려 안지성 얘기를 했는데 예. 네. 어떤 저기 침입을 하더라도 예. 오라키아 침입을 하더라도 그 안지성의 군대를 항상 건강하게 그쵸, 튼튼하게 내실을 잘 다져놓으면. 훈련을 잘 시켜놓고 졸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데 그게 바로 안지성의 폐의 기능이다. 폐의 그 군사가 튼튼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사스에 고쳐낼 수 있는 겁니다. 내 몸 내가 고친다. 예. 네, 아까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험생을 둔 이제 어머님이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비염이 있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네. 이제 학습 장애까지 오기 때문에 예. 많은 이제 유발되는 증상들이 있는 것 증상들이요. 같아요. 예.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도 약간 비염이 있는데 얼굴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굴에 어떻습니까? 예. 기형이 오죠. 코가 막히니까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네. 입을 벌리고 자다 보면은 이제 얼굴에 변형까지 초래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집중력 저하라든가 기억력 감퇴. 감퇴. 그 다음에 성장 저하도 올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예. 보통 우리가 비염이나 천식 또는 아토피를 치료하다 보면 이 병을 고치고 나면 희한하게도 키가 쑥쑥 자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비염, 천식, 아토피는 성장을 장애하는 예, 원인이 될수 있다. 성장을 방해하는 예. 장애의 원인이 된다.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숙면을 취하다 보면은 이제 키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숙면을 취하도록 성장 이제 호르몬이 또 그렇죠. 나오잖아요. 비염을 예. 고치는 게 근데 이제 그 필요하다. 부분과 예. 아울러서 좀 틀리죠? 우리가 네. 성장 쪽에서 흔하게 말하는 것은 감기를 한번 걸리면 성장이 2주가 멈춘다라는 그 성장의 그렇습니까? 예. 그 얘기가 학설이 있고 예. 거기 못지않게 비염은 365일 코감기의 모습이므로 더더욱 감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감기만큼 타격을 주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더 한의학에서는 폐는 신장의 어미장부라고 불러요. 네. 따라서 이 폐가 좋아지면 멀지 않아 아들장부인 신장이 좋아지게 되는데 네. 신장이 우리 몸속에서 뼈를 주관하게 됩니다. 예. 신주골. 신장은 뼈의 발육과 네. 성장을 촉진한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감기를 막는 거, 비염을 고치는 거, 네. 또는 그 신주골, 예.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 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못 닦은 키를 찾아내는 숨은 키를 찾는다. 네. 이런 그 변화를 보게 예,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너무 개인적으로 잠깐 질문 줘서 죄송한데요. 예. 저희 아이가 이제 3살이고 늘 감기를 달고 살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세인 이런 어린 아이들도 혹시 한약을 복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러면 이제 한약이라고 다 검고 쓰고 탁한 약이 아니고 네. 마치 보리차처럼 예. 그냥 맑고 깨끗해서 쓴맛이 없이 예.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그 정류 탕약이 요새 그 새롭게 유행하고 네.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서 그 옛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주 편안하고 좋게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아이들의 아토피를 6개월씩 이렇게 먹게 하려면 예. 그야말로 놀랍게 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아무래도 조금 빨리 치료하는 게 좀 더 낫겠죠? 네. 빠를수록 좋죠, 병이야. 아, 예. 아니, 그 참 오늘 설명이요. 예.
폐라는 장기의 그 부하 직원이라 했나요? 그 아들이라 그랬나요? 아들 장부. 아들 장부. 예, 예. 폐의 아들은 신장이고 신장의 예. 아들은 간장이고. 간장이고. 예, 예. 아, 족보가 딱 나오네. 족보가 나오는데. 네. 걔는 또 여러 또 다른 걸 또 관리하겠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